그날 한양의금부 앞은 조용했다. 이 판서는 포졸들에 둘러싸인 채 꿇어앉아 있었다. 손에는 핏자국 묻은 옷가락지 하나, 그 앞엔 12년 전 사라진 가문의 인장이 찍힌 장부가 펼쳐져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이 판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그저 눈을 감고 있었다. 봉순의 아버지는 3대째 이어온 산삼산지를 지키고 있었다. 매년 가을 조정에 진상하는 산삼은 모두 이 산에서 나왔다. 그해 겨울 이 판서가 찾아왔다. 이 산을 조정에 헌납하시오. 큰 공으로 기록될 것이오. 조상의 산입니다. 헌납은 어렵습니다. 그럼 조정에 거역하는 것으로 아시오? 이 판서는 웃으며 돌아갔다. 나흘 뒤 봉순의 부모는 벼랑 아래에서 발견되었다. 관에서는 이렇게 기록했다. 칠족사, 날씨가 좋지 않았고 산길이 험했다. 당시엔 그 말이 맞았다. 산은 험했고 겨울은 가혹했으며 두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봉수는 부모의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주변 사람들은 저 아이가 울지도 않는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봉순의 눈은 벼랑 위를 향해 있었다. 저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12살 아이도 알 수 있었다. 아버지의 신발 한 짝이 벼랑 위에 남아 있었다. 뒤꿈치가 앞을 향하고 있었다. 사람은 앞으로 걸어가다 미끄러진다. 뒤로 밀리지 않는다. 봉수는 그 신발을 주워 품에 넣었다. 부모의 장례가 치러지던 날 밤 관청에 보관 중이던 진상용 산삼 상자 3개가 사라졌다. 관청 기록에는 이렇게 남았다. 진상용 산삼 3상자 분실. 도적 가능성 있음.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요즘 산에 도둑이 들끓는다더라. 그 집이 표적이었겠지. 산삼 산지라는 걸 누가 모르나. 이 판서는 관청에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러니 더더욱 조정이 관리해야 하오. 백성들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소. 모든 것이 들어맞았다. 칠족사, 도적, 산삼 분실 모두 그럴듯한 이유였다. 시골 산골에서 일어날 법한 비극이었다. 의심할 틈이 없었다. 부모가 죽자 사는 조정 소유가 되었다. 이 판서는 그 공로로 한양으로 올라갔다. 봉수는 천민 신분으로 떨어져 현감의 서고 관리 노비가 되었다. 12살이었다. 현감은 이 판서의 오랜 측근이었다. 그는 봉순을 처음 본 날 물었다. 그를 아느냐? 예. 그럼 장부를 정리해라. 함부로 보지는 말고. 봉수는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봉수는 서고 구석에 앉아 어머니의 옷가락지를 꺼내 들었다. 촛불에 비친 가락지는 작고 초라했다. 하지만 봉수는 그것을 가슴에 품었다. 이것만은 빼앗기지 않았다. 그리고 품속에서 아버지의 신발을 꺼냈다. 뒤꿈치의 흙을 손끝으로 만졌다. 며칠 뒤 현감은 봉순에게 낡은 장부 한 권을 건넸다. 이 장부 하루 안에 정리해라. 장부 안에는 날짜가 뒤바뀐 기록이 있었다. 수량이 맞지 않는 곳도 있었다. 명백한 오류였다. 봉수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두었다. 날짜를 고치지 않았다. 수량을 맞추지 않았다. 아무 의견도 덧붙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현감은 장부를 확인했다. 말이 없구나. 봉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좋다. 서고는 내가 맡아라. 현감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는 묻지 않는다. 의심하지 않는다. 그저 시키는 일만 한다. 안전했다. 봉수는 말이 없었다.
울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서고 구석에서 장부를 정리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어린 게 의젓하구나. 슬픔을 사귀었나 보지. 하지만 봉수는 슬픔을 사귄 게 아니었다. 그날 이후 봉수는 한 번도 장부를 덮지 않았다. 그해 겨울 봉수는 서고로 가는 산길에서 핏자국을 발견했다. 하얀 눈 위에 붉은 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끝에는 새끼 호랑이가 웅크리고 있었다. 어미는 보이지 않았다. 봉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발이 거세게 내렸다. 새끼 호랑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미 죽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봉순이 다가가자 놈의 귀가 미세하게 떨렸다. 봉수는 죽은 어머니의 천보자기를 꺼냈다. 어머니,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보자기로 놈을 감싸서 집으로 데리고 왔다. 봉수는 새끼 호랑이를 서고 안쪽 장작더미 뒤에 숨겼다. 아궁이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었다. 첫날 밤, 놈은 움직이지 않았다. 둘째 날 밤, 놈의 숨소리가 조금 거칠어졌다. 셋째 날 아침, 놈이 눈을 떴다. 푸른 눈동자가 봉순을 바라봤다. 봉순은 그날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살아있구나. 목소리가 낯설었다. 부모가 죽은 후 처음 내는 말이었다. 봉수는 계곡에서 손가락 길이만 한 산천어 한 마리를 잡아왔다. 서고로 돌아와 작은 칼로 뼈를 발라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다. 새끼 호랑이 앞에 살점을 놓았다. 놈은 움직이지 않았다. 봉수는 살점을 놈의 입 가까이 가져갔다.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봉수는 직접 놈의 입을 벌렸다. 송곳니가 손가락을 긁었다. 살점을 혀 위에 올려놓았다. 한참 뒤 놈이 천천히 씹기 시작했다. 봉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며칠 뒤 현감이 서고에 들어왔다. 요새 서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데 쥐가 죽었나 봅니다. 찾아서 치워라. 예. 현감이 나간 후 봉수는 장작더미 뒤를 확인했다. 새끼 호랑이가 보자기 안에서 봉순을 바라보고 있었다. 숨도 쉬지 않고 봉수는 작게 중얼거렸다. 복돌이. 복은 숨는다는 뜻이었다. 도리는 돌아온다는 뜻이었다. 새끼 호랑이는 여전히 봉순을 바라보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졌다. 복돌이는 조금씩 자라났다. 봉수는 매일 밤 산천어를 잡으러 계곡에 갔다. 손이 얼었다. 발가락에 동상이 생겼다. 하지만 복돌이는 살아있었다. 어느 날 밤, 봉순이 물고기를 들고 돌아왔을 때 복돌이가 처음으로 소리를 냈다. 짧고 낮은 울음이었다. 봉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복돌이는 다시 한번 울었다. 봉수는 무릎을 꿇고 앉아 복돌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거친 털이 손바닥에 닿았다. 따뜻했다. 봉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웃었다. 봄이 왔다. 복돌이는 중형견만큼 자랐다. 이제 보자기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봉수는 장작더미를 더 높이 쌓았다. 여름이 왔다. 복돌이가 장작더미 밖으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봉수는 서고 문을 더 자주 닫아야 했다. 가을이 왔다. 복돌이의 발톱이 봉순의 손바닥만 해졌다. 겨울이 다시 왔다. 봉수는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적었다. 1년 차. 오늘 복돌이가 처음 고기를 씹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밥을 먹었다. 혼자 먹는 것보다 낫다. 복돌이는 이제 사람 허리 높이까지 자랐다. 봉수는 밤마다 복돌이와 함께 서고 뒤편 상기슭을 걸었다. 복돌이는 봉순의 옆을 따라왔다. 앞서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달이 밝았다. 복돌이가 갑자기 멈춰 섰다. 고개를 들어 산 위를 바라봤다. 봉순도 멈춰 섰다. 가고 싶으냐? 복돌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봉순을 돌아봤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봉순의 옆을. 봉순은 종이에 적었다. 3년 차. 복돌이의 발톱이 내 손바닥만 해졌다. 이제 문을 열 때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복돌이는 나를 할퀴지 않는다. 복돌이는 봉순의 어깨 높이까지 자랐다. 이제 서고 안에서 몸을 제대로 펼 수 없었다. 봉순은 밤이 되면 서고 문을 열어두었다. 복돌이가 밖에서 잘 수 있도록. 하지만 복돌이는 매번 서고 안으로 들어왔다. 봉순의 발치에 누웠다. 봉순은 적었다. 5년 차. 복돌이가 밤마다 낮 깨운다. 아마 산이 그리운가 보다. 나도 가끔 그렇다. 복돌이는 이제 완전히 자랐다. 서고 문을 닫아도 안쪽에서 복돌이의 숨소리가 들렸다. 봉순은 더 이상 복돌이를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때부터 봉순은 서고의 오래된 장부들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어느 날 봉순은 한 권의 장부를 발견했다. 7년 차. 이제 서고 문을 닫아야 숨길 수 있다. 복돌이는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조용해진다. 장부의 제목은 강원도 산삼 진상 기록이었다. 봉순은 그 장부를 펼쳤다. 원본 기록 봉순 부친 조정 헌납 거부 12월 15일 수정 기록 봉순 부친 조정 헌납 동해 12월 10일 봉순의 손이 멈췄다. 12월 10일 그날은 아버지가 이미 죽어있던 날이었다. 붓이 바닥에 떨어졌다. 봉순은 그 장부를 다시 덮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봉순은 복돌이를 끌어안았다. 복돌이는 낮게 울었다. 봉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복돌이의 털을 쓰다듬었다. 따뜻했다. 다음 달 봉순은 또 다른 장부를 발견했다. 강원도 실족사 보고서. 보고 내용 12월 8일 눈보라로 인한 실족. 날씨 기록 12월 8일 맑음. 바람 없음. 봉순은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그날 밤 봉순은 어머니의 옷가락지를 꺼냈다. 가락지 틈새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기 시작했다. 12월 8일 실족사 보고. 날씨 맑음. 글씨는 점점 더 작아졌다. 손은 떨렸지만 붓은 멈추지 않았다. 10년이 지났다. 복돌이는 집채만한 상군이 되었다. 봉순은 서고에서 발견한 모든 불일치를 가락지에 새겼다. 산삼 산지 소유 이전 기록, 날짜 조작, 진상 산삼, 수량 기록, 수량 부풀림, 이판서 승진 기록, 헌납, 공로 과장, 현감 임명 기록, 이판서 추천. 그리고 어느 날 마지막 기록을 발견했다. 산삼 세상자, 한양, 사비, 유통, 이판서 사택 경유. 도적은 없었다. 상자는 사라진 게 아니었다. 처음부터 옮겨진 것이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봉수는 그날 밤 복돌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이제 알았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복돌이는 봉순의 손을 핥았다. 거친 혀가 손등을 스쳤다. 봉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10년 차. 복돌이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 무겁지만 따뜻하다. 이 따뜻함이 무서울 때가 있다. 언젠가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감이 서고 문을 열려 할 때마다 봉수는 몸으로 막아섰다. 왜 문을 안 여느냐? 정리 중입니다.
뭘 그리 오래 정리하느냐. 비켜라. 봉수는 그날 밤 결단을 내렸다. 봉수는 복돌이를 데리고 깊은 산으로 올라갔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봉수는 멈춰 섰다. 복돌이도 멈춰 섰다. 봉수는 돌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그리고 복돌이를 향해 던졌다. 돌은 복돌이의 옆을 스쳤다. 복돌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봉순을 바라봤다. 봉순은 다시 돌을 집어들었다. 이번엔 복돌이의 등을 맞췄다. 가. 다시는 오지 마. 복돌이는 한 걸음 물러섰다. 봉수는 계속 돌을 던졌다. 눈물이 흘렀다. 시야가 흐려졌다. 복돌이는 3번을 돌아봤다. 그리고 천천히 산속으로 사라졌다. 봉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날 밤 봉수는 불을 끄지 않았다. 하급관리 정석이는 봉순이 서고에서 무언가를 필사하는 걸 목격했다. 뭘 베끼고 있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부를 사적으로 베끼는 건 죄다. 봉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석이는 그녀의 손에 든 옷가락지를 보았다. 그 가락지 어디서 났느냐? 어머니, 유품입니다. 정석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조심해라. 현감은 이 판서의 사람이다. 정석이는 돌아섰다. 봉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생각했다.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 며칠 뒤 정석이는 봉순을 다시 찾아왔다. 그는 말없이 서고 한 구석에 앉았다.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나도 한번 도망쳤다. 봉수는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5년 전 상관이 내게 허위 보고서에 서명하라고 했다. 나는 거부했다. 그래서 좌천됐다. 그래서 아직 여기 있다. 정석이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때 내가 끝까지 밀고 나갔다면 지금쯤 다른 곳에 있었겠지. 아니면 이미 죽었거나. 봉수는 다시 붓을 들었다. 그럼 왜 나한테 조심하라고 한 겁니까? 정석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다. 2번째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는 문을 닫고 나갔다. 봉수는 그의 말을 곱씹었다. 2번째 기회. 그렇다면 자신은 지금 몇 번째 기회를 붙잡고 있는 걸까? 한양에서 이 판서의 장남이 내려왔다. 아버지께서 걱정하신다. 옛 산삼산지 근처에 이상한 소문이 돈다고. 무슨 소문입니까? 산에 큰 호랑이가 산다는 소문이요. 그리고 12년 전 죽은 가문의 딸이 아직 살아있다는 소문도. 현감은 봉순을 불렀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고를 뒤져라. 정석이가 서고 문을 열기 전 봉순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다. 오늘 밤 도망쳐라. 봉순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살아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봉순은 쪽지를 불에 태웠다. 장남과 현감이 서고를 뒤졌다. 낡은 장부, 붓, 벼루. 하지만 봉순이 필사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모두 옷가락지 안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없군.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 계집은 글도 제대로 못 읽습니다. 장남은 봉순을 쳐다봤다. 그래도 조심해라. 아버지는 의심이 많으신 분이다. 그들은 돌아갔다. 봉순은 혼자 남아 옷가락지를 꺼내 들었다. 안에는 12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다. 며칠 뒤 현감이 봉순을 불렀다. 봉순아. 예, 너는 착한 계집이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도 원망 없이 잘 살아왔다. 그러니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마라. 과거는 과거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게 좋다. 아는 것도 좋지 않고. 현감은 봉순의 어깨를 두드렸다. 조용히 살아라. 그게 너를 위한 길이다. 봉순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새로운 기록을 옷가락지에 새겼다. 현감, 회유. 12년 12월 20일. 일주일 뒤 밤중에 현감이 서고를 찾았다. 그의 뒤에는 하인 둘이 따라왔다. 오래된 장부를 폐기하라는 명이 내려왔다. 봉수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봤다. 장남께서 직접 지시하셨다. 10년 이상 된 것은 모두 불태워라. 하인들이 장부를 꺼내기 시작했다. 먼지가 피어올랐다. 봉수는 그 장부들을 하나하나 지켜봤다. 12년 전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장부, 어머니의 죽음이 기록된 장부, 산삼 상자의 행방이 숨겨진 장부, 모두 불 속으로 들어갔다. 밤이 깊어갔다. 불이 피어올랐다. 봉수는 불길을 바라봤다. 그녀가 아직 필사하지 못한 기록도 섞여 있었다. 그때 봉순의 눈에 한 장부가 들어왔다. 산삼 세상자, 한양, 사비, 유통, 이 판서, 사택. 그 장부가 불 속으로 떨어지려는 순간이었다. 잠깐, 봉수는 불 속으로 손을 뻗었다. 타담한 장부 한 장을 꺼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다. 살이 타는 냄새가 났다. 뭘 하는 게냐? 현감이 소리쳤다. 봉수는 그 장부를 품에 감췄다. 벌레가 있어서 태웠습니다. 현감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봉순을 바라봤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다 태웠느냐? 예. 그럼 돌아가라. 불이 꺼지고 모두가 떠난 뒤 봉수는 품에서 장부를 꺼냈다. 절반이 타버렸다. 글씨가 흐릿했다. 하지만 아직 읽을 수 있었다. 산삼 세상자, 한양, 사비, 유통, 이 판서. 나머지는 타버렸다. 봉수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워탄 부분을 기억으로 복원했다. 가락지에 새기는 글씨는 더욱 작아졌다. 손은 떨렸지만 붓은 멈추지 않았다. 타버린 손바닥에서 진물이 흘렀다. 하지만 봉수는 붓을 놓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산 위에서 긴 포효 소리가 들렸다. 복돌이었다. 봉수는 서고 밖으로 나가 산을 바라봤다. 저 멀리 푸른 눈동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봉수는 작게 웃었다. 아직 살아있구나. 그날 밤, 봉수는 옷가락지를 정석이에게 건넸다. 이걸 한양 사원부에 전해주십시오. 정석이는 가락지를 받아들었다. 이게 뭐냐? 12년간의 기록입니다. 정석이는 가락지를 들어 촛불에 비춰봤다. 틈새에 빼곡히 새겨진 글씨가 보였다. 너무 작아서 눈을 가까이 대야 읽을 수 있었다. 그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내 이름도 올라가겠군. 예. 정석이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좋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 그는 가락지를 품에 넣었다. 정석이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봉순이 말했다. 정석이님. 응? 감사합니다. 정석이는 돌아보지 않았다. 다만 문을 열고 나가며 중얼거렸다. 나도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셈이군. 한 달 뒤 한양 사원부에 한 통의 상소가 올라갔다. 12년 전 강원도 산삼 산지 헌납건 날짜 조작 의혹, 이 판서 헌납 공로 과장 및 불법 소유권 이전 의혹, 관련 장부 12권, 날씨 기록 불일치, 증인 1명, 하급 관리 정석이, 증거물, 옷가락지 한 점, 상소와 함께 옷가락지가 올라갔다. 사원부 관리들은 가락지 틈새에 새겨진 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12월 8일 칠족사 보고 날씨 맑음 12월 10일 헌납 동해 기록 사망 이후 날짜 산삼 세상자 한양 사비 유통 이게 모두 사실이라면 이 판서는 끝입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이 판서는 한밤중에 말을 타고 한양을 빠져나갔다. 그는 12년 전 봉순의 부모를 죽였던 그 산으로 향했다. 그곳에 가면 증거를 없앨 수 있다. 하지만 산 입구에서 그는 멈춰 섰다. 안개가 자욱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거대한 푸른 눈동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복돌이는 이 판서를 물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갔다. 비켜라. 비켜. 복돌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 판서는 뒤를 돌아봤다. 그곳은 12년 전 봉순의 부모가 떨어졌던 바로 그 벼랑이었다. 발밑에는 신발 한 짝이 놓여 있었다. 뒤꿈치가 벼랑을 향하고 있었다. 이건 복돌이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이 판서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발을 헛디뎠다. 이 판서는 떨어지지 않았다. 벼랑 끝 나뭇가지에 걸려 간신히 매달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관군이 그를 발견했다. 그는 의금부로 압송되었다. 의금부 앞에는 옷가락지와 12권의 장부가 펼쳐져 있었다. 이 판서 12년 전 강원도 산삼산지 불법 취득건 날짜 조작 허위 보고 살인 교사 혐의 모든 증거가 명확하오. 이 판서는 입을 열지 못했다. 변명할 수 없었다. 이 판서 파직 전 재산 몰수 유배형 조정은 조용했다. 봉순의 신분이 회복되었다. 산삼산지도 되돌아왔다. 현감은 파직되었고 정석이는 승진했다. 조정에서는 봉순을 한양으로 부르려 했다. 하지만 봉순은 거절했다. 그녀는 다시 황량한 서고로 돌아갔다. 봉순은 서고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저 멀리 산 위에서 긴 포효 소리가 들렸다. 복돌이었다. 봉순은 천천히 일어나 서고 밖으로 나갔다. 장기슬게 복돌이가 서 있었다. 10년 만에 보는 복돌이였다. 봉순은 천천히 다가갔다. 복돌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봉순을 바라봤다. 봉순은 복돌이 앞에 섰다. 손을 뻗어 복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거친 털이 손바닥에 닿았다. 여전히 따뜻했다. 잘 살았구나. 복돌이는 낮게 울었다. 봉순은 복돌이를 끌어안았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그리고 봉순은 복돌이에게서 물러났다. 이제 가야지. 복돌이는 봉순을 바라봤다. 봉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넌 이제 자유야. 복돌이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산속으로 걸어갔다.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봉순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복돌이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봉순은 서고로 돌아와 낡은 장부를 펼쳤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12년 12월 28일 잘못된 이름 하나를 바로 놓았을 뿐이다. 복돌이는 살아있다. 나도 살아있다. 저 멀리 산 위에서 긴 포효 소리가 들렸다. 봉수는 붓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창을 닫지 않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오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다음 사연에서도 함께해요.